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부산 유세 과정 중에 전현희 의원이 부산 그 당시에 있었던 김진성 이 김진성 테러가 있었죠. 김진성 테러 부산 흉기 피습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한 거고 지난 2년 동안 여기에 관련된 계속 의혹들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공론화된 거는 사실 이게 처음인 그런 거거든요. 것 같아요. 자, 관련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주장하고 있는 의혹의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후보 부산 피습 사건의 배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수사에 소극적이며 사건 당시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피해를 축소,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습 사건 당시 국정원 요원이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단독범으로 마무리된 점, 그리고 배후 수사 미흡을 또 지적을 했는데요. 정권 교체 시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난 바른 수순이라고 보는 게요. 일상적인 회기 때나 뭐 한 1년 전에 또 6개월 전에 이 얘기가 나왔으면 또 음모론으로 정치 공세한다고 지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현희 의원이 MBC 나와서 한 말인데 이게 그냥 뭐 의혹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과연? 아니죠. 그렇죠. 아마 모종의 내부 제보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현장 사진, 제보 사진들만 보더라도 실제 국정원 요원이 김진성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요 사람이 이제 정보과 형사고 여기가 김진성이고. 김진성이고 그 지금 김진성이 이미 이재명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선 팻말이라든지 칼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테러 직전까지도 근처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야, 테러범하고. 그러면 이거 뭐 지시를 거기서 내린 건가? 그렇죠. 동선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요. 왜?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냔 말이지.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시국 얘기하면서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 테러범인데. 저희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 당시 당일날 저희가 방송하면서 또 지적했던 문제가 뭐냐면 부산 경찰들이 너무나 급하게 생수까지 동원해가면서 현장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는 칼이 아니고 뭐 스친 거다, 뭐 맞아요. 나무젓가락이다, 자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속보 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막 나와서 언론을 뒤덮었죠. 그리고 지금도 1심이 끝나가지고 징역 12년인가 받은 걸로 15년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진성의 과거나 범행 동기나 범행 배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날에 그 차로 실어다 줬던 세계로 교회 신도라든지 뭐 그 이외에도 어떻게든 무슨 돈으로 왔나, 누가 정보를 줬나, 왜 경호선을 뚫고 그렇게까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나 등등. 그리고 지금 늘 의심하고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연루돼 있는 게 묻는 건 총리실하고 국정원이 묻었지만 이걸 주도했던 애들이 안보실 산하에 있던 별동대들, 그 은퇴한 HID 요원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김태호 밑에 있었다고 하는 그 별동대에서 이 일을 조직하고 사람을 섭외한 게 아닌가 싶은 거지. 왜? 얘가 우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몇 달 동안을 쫓아다니고 흉기를 구입해갖고 연습을 할 정도였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단순한 정치범, 우발적인 범행을 하려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암살 실패한 거죠. 그렇죠. 킬러로 고용돼서 아마 암살에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정보과 요원이 누군지 그 당시에 이거를 밝히지 않고 묻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공권력인 거고요. 자, 묻었다는 거는 벌어진 상황에서 묻었다는 거는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사가 가능한데 이 가해의 공모자 이것을 이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김진성을 섭외해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왔던 배우자가 누구냐는 걸 파고 들어가면 나는 역시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 정권의 핵심
김건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것도 특검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그때 뭐 밝힌다고 했다가 뭐 안 밝히고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그때 자기 편지. 편지 같은 거 지인한테 써가지고. 맡겨놓고 편지가 공개가 안 됐고 공식적으로 변호인을 제외한 본인의 어떤 국민 관련한 뭐 발언을 발표할 하겠다 게 있다고 내지는 했었잖아. 또는 일반 사람들 일반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지고 있어. 심지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영등포에서 퇴역 공무원을 했는지, 그걸 하기 전에 뭐를 해먹고 살았던 사람인지, 가족이나 친지가 뭐 하는 건지, 군경력이 뭐였는지, 기타 등등의 아무런 세부 정보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게. 이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연결이 돼서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진실이 우리가 예측하는 바와 같이 결론이 난다고 하면 보수 정권은 그 도덕성 내지는 어떤 이번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시는 정치에 발 들일 수 없는 수준이 될 거다. 정규재 씨 말대로 100년은 집권할 생각을 벌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100년 후에는 뭐 가능하려고? 안 되지. 그렇지. 100년 안에 걔들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아니 100년 후에는 어? 더더욱 안 되지. 나는 죽어서라도 대한민국 지킬 거거든. 이거 무슨 이순신이야? 아니 우리 모두가 이순신이라는 마음으로 지켜야지. 사실 지금 같으면 우리 광화문 광장이나 국회에서 활발한 계엄의 12월 3일 날 이후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순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그럼요. 근데 명량의 영화처럼 후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알란가 몰라. 알고 이런 거겠죠. 있고요. 저희도 다른 형태로 고생하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뭐 질적, 양적 아니면 뭐 조직적인 유세가 워낙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화풀이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유독 이재명 현수막에 대한 훼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누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아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굉장히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하동에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끈이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이 됐고요. 경북 예천에서 지금 나오는 지역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수막에 담뱃불 흔적 4곳이 발견이 됐고요. 충북 증평에서 현수막 얼굴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강원 동에서 현수막이 훼손됐고요. 강원 삼척에서 후보 유세 차량 타이어가 훼손이 됐는데 요걸 한 60대 남성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선거법 위반 시 처벌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벽보 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촉법 소년도 가정법원에 송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20대 대선에서 선거사범 2,614명 중에 850명이 현수막 벽보 훼손 혐의로 선거사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력하게 엄벌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시킨다고 아니면 화난다고 해가지고 이 공보물을 훼손하는 게 선거방해행위로 선거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기물 파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형량이 세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짜뉴스 뿌리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결심 공판, 최종 공판들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이 무슨 여기 소년원 출신이라는 등 아직도 하고 있어, 그거. 이거를 이제 던졌던 애들에 대한 2년에 걸친 1년 반이 넘는 재판이 끝났어요. 최종으로 나온 게 대부분 벌금 600만 원입니다. 이게 벌금으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형을 살아도 될 정도거든요. 아까 보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에요. 이거 600만 원이잖아요. 그거면 2년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만약 징역형이 나왔으면 2년 이상을 살아야 될 정도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허위사실 얘기할 거 없잖아요. 김문수가 정가 시범인 거나 정광훈이 똘만이었던 거나 세월호 때 막말한 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워낙에 디지털 증거들이 남아있으니까. 사실 김문수 얘기할 것도 없어. 계속 사과만 하고 있어요, 김문수는. 일제
한국 사람은 다 일본인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등. 국적이었다니 이거 김구 관련해갖고도 선생 중국 국적이었다는 등 무슨 새끼가 아주 그냥.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내가 고발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홍준표 같았으면 할지도 모르겠는데 김문수는 계속 사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울산이었나요? 네, 아무튼 울산 지역에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 네. 요 같이 시장이래요. 그 근데 김문수가 유세를 하는 현장에서 잠시 유세를 오는데 이걸 뗍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현수막을 잠시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네. 그거 온다고. 김문수 이재명 온다고. 얘기하는 동안 이거를 떼버리는 아니, 거죠. 김문수 온다고. 그러니까 김문수 김문수 올 때. 와서 유세하는 동안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뗀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이거 현수막 임의로 건드리면 건드리면 안 돼. 이것도 선거법이에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나중에 도로 달았는지는 제가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달든 말든 이걸 건드리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렇죠. 없어지면 안 돼, 이게. 건드렸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처벌해야 돼. 일불 몇 개를 해야 돼요. 네. 하여튼 아니 당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니까 애들은. 아, 유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이 찍들은. 그리고 저도 사실 지나다니면서 현수막은 몇 개 봤는데 유세 차량을 못 봤어요. 민주당 유세 차량 너무 안 돌아다녀요. 물론 전국적으로 이게 동시에 돌아다닐 수야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후보 지원이나 후보가 가는 지역이랑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선거 운동원들 관련해갖고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아니 예. 당산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저 당산 여기 그러니까 없어. 티셔츠나 이런 쪽에 현수막도 없던데 여기. 현수막도 없어. 이제 우리 동네도 선거 현수막이 운동원들도 지금 잠바를 입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은 조끼나 티를 입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티가 준비가 안 돼서 잠바를 입고 하기 때문에 더워 죽겠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조금 시행이 늦었을 뿐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오늘 이후부터는 아마 그런 것들도 정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제 요즘 파수정 씨께서 의원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셔. 난 아버지라고 해서 수정 씨하고 나이가 한 20살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13살 차이던데? 네. 아니 근데 오빠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문수를 매기는 거 아닌가? 김문수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 급수정 씨답게 이렇게 개몽되고 있다. 급수정, 급변침, 파수정 씨. 매일 개몽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새롭게 알아간다 어려울 것 했지 좋다고는 같은데. 얘기 안 했다? 네. 새롭게만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웃깁니다. 새롭게 나쁜 면들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